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7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좀 억울한가요? 어떤가요? 아니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했어요. 유재일 정치부 예? 아 본인이요? 1인 시위하던 국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는 자기 딸이 부정한 절차 또는 이제 뭐 좀 다른 절차로 채용된 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아 지금 감성호소빠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보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걸 권성동- 뇌물죄로 보더라고요. 아니, 저는 자기 근데- 자녀를 부탁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거는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뇌물죄. 저는 어쨌든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건 맞지만은 딸을 계약직 채용시키려고 힘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뭐 계약직 이런 걸 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그 취업 청탁 사례와 좀 다르긴 달라요. 좀 더 끝발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제가 뭐 나오면은 그럴 만한 범죄 동의도 충분히 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까지 위력을 행사할 정도의 직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공무원들 승진할 때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뭐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막 또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러면 여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김성태 의원을 국회의원으로만 보는데 KT 노조 간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간단치 않네. 네, 좌파 우파가 KT 출신이네요. KT 노조 아 출신이고 그러면은 그 노조위원장 자녀한테는 또 좀 혜택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KT에 대해서 그럼 김성태 의원이 어떤 이제 뭐 뇌물이라고 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검찰에서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다. KT 회장이 한번 국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목표의 KT 대관 직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다 하는 시간에 그 작업을 했을 텐데 그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회장들이 아마 그 청문회 그러니까 명단에서 그 작업을 다 했을 거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김성태 그걸 의원도 됐다라고 인정했듯이 얘기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취업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비리적 성격이 아주 강한 어떤 취업 청탁 그런 건 아니다. 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요. 뇌물죄는 성립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준석 씨는. 자 그렇죠. 우리 유재일 평론가도 이거는 아니다 뇌물죄. 아, 네? 조대원 그런 거 아니에요? KT 노조 위원장의 그런 관점에서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문제는 되는데 비난 가능성은 충분히 이걸 있지. 뇌물죄까지 봐야 되냐 이거지. 권성동 의원 무죄 나온 걸로 봐서는 검찰이나 이제 법적으로 됐을 때 그게 나올까는 의문인데 일단은 뭐 수사 결과 지켜봐야죠. 네. 뇌물죄는 좀 이렇게 너무 좀 심하게 간 것 같다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 조대원. 이 김성태 의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에 있는 위원장을 위시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정치인은 이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되지만 정치적 판단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김성태 의원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 부분들이 다음 공천이나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 이게 뭐 억울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 동료들은 빨리 이 문제를 법적 절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 싸움을 해서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거지 이걸 억울하다 나를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동료 정치인들 또 후배들이 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힘들다. 조직에 누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같이 피해를 보거나 욕을 먹으면 당신이 빨리 예를 들면 사직을 하라.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동조하거나 우리가 같은 편을 들거나 이렇진 않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게 그걸 거예요. 보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1심 무죄가 나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은 지금 김성태 의원은 빠르면 한 1월 정도까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1심이 시간적 여유가 절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으로는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감성전이죠. 근데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계속 또 이 말을 중간에 조금씩 바꾸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도 영향이 많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 모 당협에서
서울의 이제 현역 국회의원인데 여성 부장이 본인이 당협위원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고소장을 내 가지고 그 고소장 사본을 이제 비대위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밖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본인이 불러서 물어보면은 안 했다 그럴 테고 또 했다는 사람 물어보면 했다 그럴 테고 그런데 공천은 2주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쯤 되면은 판단 불가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무슨 이 사유인지 잘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배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꼭 이게 뭐냐면은 경합 지역구나 아니면은 나름의 개인 경쟁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들어와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그런 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제가 2012년 공천에서 이런 비슷한 약간 애매모호한 사연을 놓고 이제 제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다 보내거든요. 당연히 사람들 그런 거 한번 제보한 사람은 제가 한 2, 3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나씩 그냥 살펴보니까 거의 90%가 허위였어요. 아, 거기다. 그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보면 실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치 그만둔 분도 있어요. 걸려가지고. 뭐 김성태 의원 같은 케이스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도부인 사람들은 머리 진짜 아픕니다. 그렇겠죠. 온갖 지난번에 제보. 그러니까 제보 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허위 제보를 쓴 사람들. 그죠? 우리 당에도 다 잡아서 다 구속시켜야 돼.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요, 그 예를 들어 정말 나쁜. 그 상대방 측에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성폭행 그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냥 저같이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는 그냥 일반 사람 보기에는 막 정황 묘사도 있고 무슨 노래방에서 어떻게 했는데 무슨 뭐 해서 뭐 저를 갑자기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읽는 순간 당황 패닉이 와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허위였어요. 나 이거 알고 보니까. 작년에 지방선거 때요. 저한테도 그런 게 와요. 단란주점에서 이렇게 여자 안고 이 경선 후보자가 이거 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유튜브에서 까달라. 저는 그런 거 개입은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부인이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아니, 도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당내 경선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제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작년에 저는 정말 치사한 거야. 휘말리기 싫더라고요. 아니 20년 전에 노래방에서 술 먹은 적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작년에 안 그래도 그 김병준 비대위 때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 이놈 우리하고 색깔 안 맞다고 온갖 내용을 해서 감사를 받는데 질문만 4시간을 받았거든요. 사무처에서. 그 사무처 직원이 와서 저를 갖다 거의 취조하듯이 그때 저를 갖다 거의 범죄인으로 단정하고 취조를 하더라고. 돈 받았다, 뭐 구설수가 있다 하는데 우파가 우파한테 이렇게 공격을 얼마나 기도 안 차냐면 그때 저도 막 싸웠거든요. 김성태 의원 건이 그런 건하고 조금 다르다. 지금 이미 시간을 두고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정도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국민 정서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과정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뭐 진행도 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유심하게 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좀 어설퍼요. 약간 내용 자체가 뭐 특별히 뭘 뇌물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약적으로 왔다가 또 그만뒀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인데 복잡한데 맨 처음에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도 헷갈렸기 때문에 언론을 타서 맨 처음에 왔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보를 나눠주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할 때 세게 나갔을 때거든요. 엄청 세게 나가지고. 이거 나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다. 응? 발거 꼭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물론 이 사실이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공작에 의한 거라면 이건 굉장히 좀 공작까지 하는 건 아니고 김성태 의원이랑 언제 최근에 밥 먹었어요? 뭐 그것까지 뭐 저를 취조하지 마시고요.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뭐 사실 재판 과정에서 뭐 무죄로 났지만 약간 깨운치 않긴 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공천 확정에 이제 당선 확정 가까이 되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거의 탄압을 받은 정치인처럼 이제 이미지가 지역에서는 국한돼서 형성되거든요. 김성태 의원 아까 말했듯이 시간적으로 뭐 모자란다. 네, 모자라죠. 세차하기 힘들죠. 이게 너무 어째 작전 뭐라 그러죠? 그 그물에 딱 걸려 있는 듯한 올무에 딱 걸려 있는 밥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저도 사법기관에 많이 불려가서 수십 차례 불려가 조사받고 시민운동하면서 전임 시장한테 뭐 수차례 고소당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법정에 가보면 사법기관에 가보면 참 사인이 다 있거든요.
이제 법의 잣대로 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게 다 핑계이고 변명인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예전에 우리 지역의 총리까지 하셨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 한명숙 총리 얘기하는 거죠. 뭐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분도 지역에서 뇌물 받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은 대부분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죠. 끝까지 부인하고 감옥 갈 때도 마치 뭐 민주투사처럼 탄압받은 사람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옳게 보지 않고 아니 근데 김성태 의원이 이런 일에도 뇌물을 받았나요? 그거는 분명히 김성태 의원 뇌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아니고 얘기는 아니죠. 제가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난 뇌물죄 적용이 그러니까 딸을 채용시키는 조건으로 그 국회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저 대가를 했다. 그래서 이걸 뇌물로 보는 거야 지금. 뇌물이라는 게 돈이나 금품이 오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돈을 받거나 추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지만 내가 자리를 약속하거나 무슨 대가를 약속하고 이번에 도움을 받아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고 구속됩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구속돼야 되네요. 그러면 뭐 사실은 법대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비서관이나 보좌관 어느 정도 대가를 약속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형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나쁜 사람이네. 나는 떨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저는 그렇게 선거를 치렀단 그렇지. 말이에요? 전 늘 그렇게 아니 이 합니다. 사람 왜 이래 또?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선거 관행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지? 아니 그러니까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비서관, 보좌관 이런 거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약속하면 안 되고 그걸 녹취를 뜨거나 네. 문서로 만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내 보좌진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음 재선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그걸 노리고 뛰는 건데 그렇지. 그것도 어떻게 뭐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경우는 많으니까. 아니 그 지방단체장은 아셔야 될 게 지방단체장 선거 때는 그 비서실장이나 예를 들면 그 정무직들은 다 사표를 내요. 안 돼요. 아, 예, 안 사표를 내고 나가서 몇 달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지 그걸 갖다 현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거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안 해. 아내가 아니라 뭐 이미 사고 많이 쳤을 거예요. 제가 공소시효 볼 때는- 공소시효 지났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당선됐었으면 공소시효 지났어. 걱정하지 마. 지금 부둥을 떠는 게 왜 뭐예요? 나한테 그래? 제가 여기 지금 3회 출연인데요. 이게 보면 이걸 봤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세 번째인데도 벌써 오프닝에서 이렇게 살짝 털고 가는 걸로 얘기 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메인 테마 들어가는 거에서 딱 보면 그걸 준비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프닝 하고 끝나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저씨랑 강적들 찍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4시간을 녹화한데 한 2시간 정도 혼자 얘기 다 한 다음에 이제 찍자. 그때까지 이미 험한 잡 얘기 하나도 무슨 못 나간 얘기 다 하고. 캐도란 말 때는 첫 번째 질문 못 나가고 끝나게 많아. 아니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핫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뒤에 내용들이 나중에 있는데 하긴 다 해요. 해. 자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자. 자 윤소아 의원이 어느 왜党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윤도 정의당입니다. 민주정의당. 정의당. 민정당이요? 아 정의당. 정의당. 미치겠다. 그냥 정의당입니다. 네. 협박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실체. 이게 같은 편 아닙니까? 진보단체랑 정의당?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윤서 의원이 7월 초에 그 자기한테 택배로 이제 그 죽은 새랑 커터칼이 왔다고 이제 공개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이 A4 이런 데다가 뭐 빨간색으로 글씨 써가지고 그 좀 나이 드신 분 글씨체가 채가지고 밑에 태극기 자결단이라 해가지고 뭐 맞춤법도 일부러 좌빨 틀리고. 무슨 뭐 이중대 뭐였지 그런 거 막 민주당 이중대 좌빨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수 단체 쪽에 성향이 강하신 분이 보낸 것 같은 그런 걸 써서 보내가지고 죽은 새랑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윤서 의원은 받고 충격이었을 거예요. 윤서 의원은. 아니 나한테도 이런 게 왔나? 왜냐면 본인이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의원은 아니거든요. 어우 죽은 새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딱 편지 보는 순간 보수단체 사람이 보낸 거일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보통 윤서 의원을 알 리가 없다. 아 그건 그러네. 예. 나도 지금 차라리 하태경은 알아도 윤서 의원 알 리가 나도 없다. 하태경한테는 보내도 윤소한테 보내. 윤서 의원을 뭐 대표적인 무슨 뭐 그런 자신들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똑똑해 이준석. 윤서 의원님은 그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가지고 이런 거 처음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 인지도도 이렇게 높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범인을 잡은 거예요? 법인을 잡아달라고 이제 경찰가 예. 했더니만은
잡았어요? 잡고 봤더니만 강북구 사는 아저씨가 그 35살이었죠. 35살짜리 아저씨가 나랑 동갑이구나. 가가지고 그 친구라 그래. 이럴 때. 그 친구가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걸 보내고 또 집에 돌아가는데 마스크 쓰고 보내고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도 걸릴까 싶어가지고 뭐 4시간 동안 버스를 7번 갈아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봐낸 거야 경찰이. 근데 그거를 경찰이 야 대한민국 경찰 대박이다. 어떻게 잡았냐 했더니 CCTV를 1000개 이상 분석했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도 옛날에 자기 해운대 사무실에 뭐 칼이랑 뭐 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하태경 의원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쪽에서도 성명 낸 게 이거 잡았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하태경 의원은 왜 안 잡아 거기는? 왜 못 잡고 못 잡았어요? 안 잡은 거 같아 봤을 때는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고 너무 이거는 힘드니까 안 잡고. 윤수호 의원 건 왜 이렇게 열심히 잡았냐? 여기 정말 열심히 잡아. 난 그것도 이상하다. 하태경은 언제예요? 그게 2014년. 14년. 심지어 여당이 했을 텐데 하태경 의원이 그때 하태경 건 그냥 뭐 하태경 원래 욕먹을 만하지 뭐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면은 왜 안 잡냐고 그거를. 이걸 잡았구나. 네,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보 단체에 관련돼 있던 사람이? 제가 봤더니만 이분이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유선민 씨인가 그렇던데. 저는 여기서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왜냐면요. 윤수아 의원이 광주전라연합이거든요. 네. 그 NL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그러니까 정의당이 통진당하고 갈렸잖아요. 네. 통진당하고 갈리면서 인천연합 이정 이렇게 하고 민중당하고 사이에서 광주전라연합을 서로 땡겨오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비례 하나 주고 땡겨온 게 윤수아 의원인데 그쪽에서 배신자라고 보겠지 윤수아 의원을. 우리 쪽으로 안 오고 정의당 쪽으로 갔다고. 그 이론에 따르면은 공격의 대상이 윤수아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솔된 말로 이제 뭐 바보 만들어야 되는 게 윤수아 의원인데 그러려면은 차라리 윤수아 의원에 대한 디스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태극기 뭐였지? 태극기 뭐였지? 무슨 자결단이라고 해가지고 왜 보수 진영에 있는 강경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윤수아 의원을 띄워주는 거야. 아니지 일타쌍피를 노린 거지. 태극기 자열단도 싫어하고 엄청나게 디스하면서. 아니 근데 이건 윤수아 의원 윤수아 의원도 디스하면서. 윤수아 의원의 인지도에는 엄청 도움이 되고 이건 띄워주는 거기까지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고. 심장을 일타 쌍피로 본 거야. 일타 쌍피로. 보수 단체에서 보낸 것처럼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소위 말해 극우 쪽에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지, 무지막지한 그렇죠. 집단이고 그 계산까지 한 이런 걸 거지. 계산하면서 했던 거지 네. 단순히 뭐 진보 진영 안에서 얘가 미워가지고 이랬던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더 자기 나름대로는 고차원적인 계산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찌질한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허위 제보들 때문에 공천심사위원들이 머리 아팠다 그랬잖아. 네. 약간 그런 거지 이게. 이 단체가 김정은 환영 그거 했었던 그 단체예요. 그렇구나. 이 단체가 그리고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그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이런 것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얘기하는 게 대진연에서 하는 말이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죠. 경찰 앞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그분 앞에 가가지고는 또 풀어줘라. 왜 그렇게 이 표적 수사하느냐, 가짜 수사하느냐, 풀어줘라. 공안 수사라 그랬어. 공안 수사? 공안 경찰이었나 공안 검찰이었나의 표적 수사인가 그랬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공개된 풍만 보면은 지하철 타고 버스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갔다 내려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버스를 타고 오고 뭐 이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또 옷도 갈아입어요. 옷도 갈아입고 나오고 똑같은 이 옷 빨간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파란 옷으로 갈아입고 근데 나오고. 문제는 그게 다 찍힌다는 거지 이제. 야 근데 그거 잡아내는 것도 난 죄 짓고 살면 안 돼. 야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아내지? 형님 다 잡혀요. 제가 병특할 때 CCTV 업체에 당했습니다. 다 잡습니다. 전부 다 잡아요? 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 그럼 못 잡는 사람은 안 잡는 거네요? 형님 같이 그리고 약간 술 마시면 또 이제 또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 뒤에서 보면 요즘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꼭 나를 예를 들어 술 먹고 건들건들. 아니 그러니까 나를 형님 부지기 하잖아 항상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형님 어디서 술 먹고 있으면 다 제보 들어와요 저한테 보면 옛날에 보면. 그래서 걸음걸이만으로도 사람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보면 이제 사람 트래킹하는 기술이 있어. 옛날에는 얼굴 인식이라는 걸 많이 했을 때 보면은. 근데 얼굴 인식은 딱 봐도 앞에서 봐야지 박종진이다는 보면은. 근데 이제는 뒤에서 봐도 걷는 것만 봐도 걷는 것만. 박종진이다. 진보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는 늘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또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양극단에 있는 쪽이다. 진보 있는 분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얘들은 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도 분리시키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우쪽에 있는 극단주의 1, 2% 이제 태극기 부대 뭐 저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 우리 공화당하고 결별해야 된다. 우리 당내에서도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자유한국당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뿌리가 깊은 당이고 또 그만큼 인재풀이 많고 우리나라 정당이 어쨌든 지역을 기반으로 가장 큰 베이스가 지역 기반인데 뭐 영남 쪽 이쪽이 아무래도 인재풀이나 여러 가지 뭐 문화나 또 자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한쪽으로 우리가 나가다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저는 작용 반작용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복원력이 언젠가 아니라 총선 전에 자, 한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 긴급 봐요. 주제전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우리 당의 대표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예, 늘 얘기하지만 정치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이용하는 세력과 집단도 좀 있었고 개인도. 근데 이제 정치를 이렇게 익혀가시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본인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저는 깨달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브리핑하는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누가 하는 거 보면은 참 놀랐던 게 황교안 대표 오늘 그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이 붙어서 이제 한마디씩 물어보는 거. 뭐 질문은 여러 가지예요. 그럼 답변이 다 이래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린 전부다. 그 부분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 그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본인 메시지를 안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게 아마 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 메시지를 안 내기로 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쨌든 대권 주자 1, 2위 하는 분이고 황교안 대표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굉장히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말 실수가 있고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곡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시지 권리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수권 정당을 꿈꾸는 정당의 대표 정도 되면 뭐 적석에서 모든 답변을 다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저는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홀씨 이준석 같으면 즉석에서 다 했지. 저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하죠. 저는.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 그러니까 당대표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페이드 아웃 시키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아, 저는 왜냐면 이거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쪽이 가장 큰 스피커고 거기에 있는 가장 큰 대포는 황교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와 자료 영상이 이제 더 이상 언론에 잘 안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까? 저는 의외로 전술상 의외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이라는 대선 주자가 자유한국당을 견인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속에 묻히는 것이 과연 그 전략인가? 저는 뭐 남의 당이지만은 궁금했고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카리스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플러스 혁신, 기대하는 혁신들 너무 산적해 있잖아요. 우리 조대현이 바라는 그런 혁신들.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죠? 황교안 대표가 위기 시에는 순발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순발력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세팅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에 그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아예 관리를 들어갔다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팅된 상황으로 계속 갈 거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데 지역에서는 어쨌든 중앙에서 좀 뭐 득점은 못 해줘도 실점만 좀 안 해주면 제가 고향 정에 가가지고 네. 혹시 그 저 조대현 위원장 같이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서비스 나옵니까? 무슨 서비스요? 뭐 음식점 이런 데 가가지고 아, 대원이가 사겠지. 뭐 예, 제가 몇 군데 식당을 찍어드릴게요. 제가 뭐 이준석 최고위님처럼 그 정도 인지도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